썸네일 혹은 초반 1초가 스레드에서는 나 올리지 않으셨다면 그 계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알고리즘을 나는 100%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연봉이라든지 자동차는 어떤 걸 사야 되나, 자동차 계급 같은 거, 소득이나 수익이나 돈 얘기하면은 조금 잘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느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쓰면은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가장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제가 수강생님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가독성,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갈식으로 작성해라.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좀 강조를 드리는데, 우선 가독성이 중요한 이유는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의 SN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가 얼만큼 눈에 잘 보이냐, 읽기 편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진다. 두 번째, 두 갈식은 릴스나 유튜브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릴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 1초가 중요하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썸네일 혹은 초반 1초가 스레드에서는 첫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을 조금 신경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다음 요즘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에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댓글을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좋아요를 유도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거를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거의 한 3일 만에 100만 조회수 이렇게 달성한 게 있는데, 그게 나이대별 평균 연봉을 이렇게 정리한 글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악플이 달린다고 해서 과연 계정에 문제가 생길까?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은 타격이 없습니다. 저도 스레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없다고 보는 편에 속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싫어요 버튼도 있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싫어요 버튼이 없거든요. 사실 악플이라는 것도 하나의 바이럴 지표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악플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 그 계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딱히 걱정을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악플 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상처를 받긴 합니다. 받아도 그거에 다 일일이 대응하질 않아요. 그 악플을 다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거든요. 지우고 차단하는 편입니다. 댓글 관리를 통해서 좀 바이럴이 되거나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경우,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다가 대댓글로 더 명쾌한 해답을 남겨준다던가 아니면 궁금했던 부분을 다시 짚어준다거나 이러면은 퍼스널 브랜딩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아, 이 사람이 그냥 이런 댓글도 그냥 무시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지금 수강생님들한테 스레드에 올릴 만한 글을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생성기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 앱테크나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것도 게시글을 만들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생성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SNS에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PD지만 유튜브 알고리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스레드에 대한 알고리즘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알고리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 끝도 한도 없어요. 왜냐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하고, 알고리즘을 나는 100%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된 SNS의 개발자거나 혹은 사기꾼입니다. 그만큼 SNS 알고리즘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거를 100% 이해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렵고요. 다만 SNS를 계속 활용을 하면서 SNS의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이 개개인한테 적용이 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걸 그냥 버티컬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휘발성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올렸던 영상도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썼던 글이 갑자기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랑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한번 업로드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이 업로드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재사용한 컨텐츠다 하면서 이제 정지를 시키거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해본 결과 그냥 썼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문제가 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미지를 넣어야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텍스트만 작성해도 조회수는 잘 나올 수 있다. 해시태그도 굳이 넣지 않아도 조회수는 잘 나옵니다. 스레드에서 게시글 작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작성할 수도 없어요. 딱 하나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검색했을 때 걸리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조회수에는 크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그 글과 비슷한, 그리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스타일을 입혀서 글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레퍼런스 참고는 좀 싫다 하면은 AI를 활용해서 게시글 생성기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는 돈을 써야 노출이 잘 된다라는 그 전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돈을 안 써도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노출시켜주는 게 알고리즘의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콘텐츠에 관심이 없으면 그 관심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도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이상 노출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써서 광고를 집행한다 하면은 특정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목적이 있다면 광고를 태우는 건 저는 찬성인데, 노출을 높이고 싶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비를 집행을 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스레드는 광고하는 게 있나요? 네, 광고 있습니다. 네. 스레드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죠, 같이 묶여있는 가족 같은 그런,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면은 이제 스레드에다가도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님들한테도 절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선정적인 콘텐츠를 올리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선정적인 콘텐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정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정적인 콘텐츠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콘텐츠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기정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하더라도 계정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처방전이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비밀을 파헤쳐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알고리즘이 그냥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잘 나올 때가 있으면 조회수가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번 파도는 내가 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계정은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좋고, 그동안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 다시는 사이클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정적인 콘텐츠나 정치적인 것만 올리지 않으셨다면 그 계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만 워낙에 지금 SNS가 계속 이렇게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잠깐 두셨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쓰시면은 다시 잘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스레드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이렇게 찍히다가 갑자기 1000, 2000 이렇게 나오면은 하기 싫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제 그때를 잘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썼을 때 잘 나왔던 글들은 다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글이 조회수가 높게 나왔었고 어떤 글이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지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이 스레드 글은 좋아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글만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남은 일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글을 재밌게 써야 사람들이 관심이 갖게끔 글을 써야 나의 글도 인스타그램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일이 남았겠죠. 평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금액은 진짜 평균인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처음 스레드 막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벌었었거든요. 어찌됐든 평균보다 무조건 높게 나왔고